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2심 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관이 됐다고 해서 수사망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석 명절에도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연휴 첫날인 12일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 관제센터, 여기를 방문해서 직원들을 격려했고요. 14일에는 김홍영 전 검사, 고인이죠. 그 유족을 찾아서 함께 묘소를 참배한다고 합니다. 김 전 검사는 이제 업무가 과중하고 또 검사직에 대한 그 부담감, 이게 압박감이 심해서 아마 그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6년 5월이었죠. 그래서 이게 검찰개혁의 어떤 명분으로서 부각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줍니다. 사실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이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야 조국 의혹, 이걸 희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자들이 말이죠, 언론이 언제까지나 조국 의혹 여기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조국 장관의 업무 수행, 오히려 그쪽에다가 더 무게를 둬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 이것이 진전되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구조, 또 이 점도 기자들은 들여다봐야 될 거고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 의혹 대상자 조국보다는 장관 조국 쪽으로 국민의 시선이 옮아가지 않겠습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국 장관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더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때가 올 거고요. 게다가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은연중에 장관으로 인정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버티기만 하면 장관으로서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다. 자신도 더 당당해질 것이다. 아마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론 동향은요, 여전히 조 장관에게 좀 불리합니다만은,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참 황당하지만 말이죠. 이를테면 SBS가 12일 보도한 내용인데, 칸타코리아 여기에 의뢰해서, 그러니까 9일부터 11일 사이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35.6%나 되는 응답자가 무리한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임명되고 난 뒤에 수사를 시작했어야 됐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명한 사람인데 감히 검찰이 수사를 해? 애초에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뜻일까요? 어쨌든 이런 조사 결과는 아주 조국 장관으로 하여금 버티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조사 결과죠.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 지지율도 소폭이지만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게 TBS와 YTN이 리얼미터 여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9일부터 11일 사이였죠. 그러니까 9월 2주차입니다. 이 2주차 조사에서 잘한다, 이런 응답이 47.2%, 그 전주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답니다. 그리고 잘못한다가 50%, 역시 이제 전주보다는 0.1%포인트 높아진 거고요. 소폭이긴 하지만 지지율이 조국 소동 속에서도 올라갔다, 이 사실이 눈길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요지경 속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이번 고비만 넘어서면 조국 장관은 전국구로서 무게감을 더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립니다. 중앙일보가 13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조국 장관이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름을 올리면서 6% 안팎으로 꾸준히 상위권이다. 시련을 이겨내면 민주당으로선 또 하나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여권 정치인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네요.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문제는요, 조국 장관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 과오가 시련이라는 겁니다. 과오가 아니라 시련.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검찰이 괜히 괴롭히고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론하고 언론하고. 참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닐 텐데 시련이라네요. 시련. 자기들 편에서 이를테면 바람을 잡고 국민들 향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나가면 이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무언가 하자면 언제든 상황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 들떠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 장관은 진작 사퇴를 했어야죠.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요, 도덕적으로 이처럼 엄청스러운 상처를 입었다면 사퇴를 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들이 도덕적 의무, 이런 것이 조 장관 그리고 여권의 그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필요 없는 그런 덕목입니까?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같이 결집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겠죠.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나 조 장관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뭐 반대는 하지 않지만 임명 이 자체는 안 된다, 엄정히 수사해서 옳고 그름을 밝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끝까지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볼 겁니다. 조 장관이 말이죠,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장관직에 떡하니 올라탔어요. 이러니 검찰로서는 말하자면 수사에 큰 장애 요인이 생긴 셈이죠. 물론 조 장관은 자신이 연루된 이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만은, 뭐 상급 기관의 장이 하급 기관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다양하게 있죠. 뭐 한 가지 예로 인사권만 행사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리고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 그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조범동 있지 않습니까? 뭐 필리핀으로 출국해가지고 뭐 지금은 어디 베트남에 가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외에 있으면서 돌아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조 장관의 종질, 그러니까 오촌 조카죠.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거기에 명운이 걸려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장관인 조 장관이 당연히 이 수사에 협조를 해야죠. 자기 산하에 있는 검찰의 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조를 당연히 해야죠. 누구는 해외에 있는 아들의 주소를 모른다고 딱 잡아대던데 조 장관도 종질의 해외 거처를 모른다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법무장관. 해외에 있는 그 여러 연고자들, 그게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다른 데 갔으면 그 나라나 이런 데 있는 그 연고자들, 그러니까 지인들 부탁하면, 수소문 해달라고 부탁하면 그거 못 찾아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떳떳하고요, 장관으로서 당당하게 장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 장관이 그것도 협조 못하겠다 이런다면요, 그건 정말로 의심받을 만한 그런 일이죠. 뭐 장관으로서 열심히 업무를 챙기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 안 보이죠.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